3장의 원지를 피하는 방법은 때는 1898년 뉴욕주 로클랜드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마을에서 나이가 죽어서 이웃들이 장례식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짐 팔리는 말을 소리에 매기 위해서 마구간을 갔다.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말이 꼼짝하지 못한 지도 벌써 며칠째. 마른 그의 통으로 향하던 중에 신이 난 나머지 획 돌아서더니 두 번 하늘로 쳐들었다가 짐 팔리를 밟아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라는 작은 마을에는 그 주에만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짐 팔리는 아내와 3명의 아들에게 몇백 달러의 생명보험만을 남긴 채 떠났다. 10살이었던 그의 장남 짐은 백돌 공장에 취직했다. 그는 머리를 나르고 그 부집에 붙고 햇볕에 말리도록 벽돌을 뒤집는 일을 했다. 이 짐이라는 소년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타고난 상냥함 덕에 소년에게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능력이 있었다. 소년은 정치에 입문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신비한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그는 학교의 내부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46세가 되었을 때 4개의 대학에서 그에게 학위를 수여했고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위원장과 미국의 우정공사 총재가 되었다. 하물은 짐 팔리를 인터뷰하며 그의 성공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내가 말했다. 농담하시지 말고요. 그러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내가 말했다. 무려 10,000명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나는 5만 명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짐 팔리의 능력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유세 당시에 그를 백악관에 입성하도록 도왔다. 짐 팔리는 석고 판면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스토니 포인트에서 서기관 사무실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성, 또 가족관계 하는 일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물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악수를 청하며 가족의 안부를 살피고 뒷마당의 접시 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초정자가 생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루즈벨트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유세 활동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짐 팔리는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써서 서부와 북서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는 기차에 올라타서 19일 동안에 2만 마일을 달려서 20개 주를 방문했다. 마차, 기차, 자동차와 배를 타야 했다. 마을에 도착하면 점심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다시 서둘러 다음 여행지로 향했다. 동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방문한 도시마다 한 통씩 편지를 보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의 목록을 요청했다. 최종 목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짐 팔리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피일에게 또는 친애하는 제인에게라고 써진 그의 편지 끝에는 짐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다. 짐 팔리는 일찌감치 보통의 사람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곧 절묘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칭찬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이름을 잊거나 철자를 틀릴 경우에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 번은 파리에서 대정연설 강좌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그에 관해서 편지를 보냈다. 프랑스인 또 타이프의 서도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듯이 보였고 실수를 저질렀다. 파리에 있는 대형 미국 은행의 매니저라는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 철자를 틀렸다는 이유로 신랄한 비판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 앤드류 카니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철강의 제왕이라고 불렸지만 정작 철강 제조에 관해서는 그리 많은 지식이 없었다. 그에게는 그보다도 훨씬 철강을 잘 아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다뤄야 하는지 알았다. 그에게서는 부를 가져왔고 그는 일찍부터 조직을 만드는 능력과 천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협력을 얻기 위해서 그 사실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보자. 그가 스코틀랜드에 살던 어린 소년 시절이었던 시절에 그는 새끼를 뵌 어린이 토끼를 손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 작은 새끼들을 얻었다. 하지만 새끼들에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이웃에게 사는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토끼를 먹일 걸로 보아 민들레를 충분히 따오는 아이는 토끼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 계획은 마법처럼 성공했고 카네기는 그 일을 절대 잊지 않았다. 수년 후에 그는 같은 심리를 사업에 적용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예를 들어서 그는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 강철 레일을 팔고 싶어 했다. 당시 제이 에드가 톰슨이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회장으로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거대한 제철소를 지은 뒤에 그것을 에드가 톰슨 제철소라고 이름을 붙였다. 수수께끼를 내보내겠다. 한번 풀어보기 바란다. 펜실베니아 철도회사가 강철 레일이 필요하다고 치자 제이 에드가 톰슨이 어떤 회사에서 자재를 구매했을 것 같은가? 시어스 로브? 아니 들렸다. 다시 생각해보라. 카네기와 조지 풀먼 두 사람이 침대 열차 사업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던 당시에 강철을 제왕한 토끼 일로부터 얻은 교훈을 떠올렸다. 앤드류 카네기가 지배하던 센트럴 운송회사는 풀먼을 소유했던 회사와 경쟁하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침대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고심하던 중이었다. 두 회사는 서로 대립하며 가격 경쟁을 펼쳤고 수익을 낼 기회를 날리고 있었다. 카네기와 풀먼은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이사진을 만나고자 뉴욕으로 갔다. 그러던 날 저녁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카네기가 말했다. 좋은 저녁입니다. 풀먼 씨,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던가요? 풀먼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 카네기는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꺼내었다. 그는 두 회사를 합병하고 싶었다. 그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협력했을 때 상호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했다. 조심스럽게 듣고 있던 풀먼은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다는 듯이 보였다. 풀먼이 물었다. 새 회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건가요? 카네기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오, 당연히 풀먼 격차 회사지요. 얼굴이 붉어진 풀먼이 말했다. 제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지요. 그들은 그렇게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다. 친구와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앤드류 카네기의 리더십의 비결 중에 하나였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을 성도 아닌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회사를 대표할 당시에 그의 제철소에서 단 한 번의 파업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한편 파데레브스키는 객차 주방장을 언제나 카포시라고 부르며 그를 승리한 사람처럼 되었다. 파데레브스키가 15번의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을 횡단하며 관객들을 대단히 열광하게 만들었을 때였다. 그는 매번 전용 기차를 이용했는데 같은 주방장이 공연을 마친 그를 위해서 야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파데레브스키는 단 한 번도 다른 미국인처럼 그를 조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여러 시의 법대로 그는 주방장을 언제나 카포시라고 불렀고 카포시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머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한다. 호통을 잘 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성공한 기업가 P.T. 바넘 또한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나머지 손자인 C.H. 실리에게 그 이름을 바넘 실리로 바꾼다면 25,000달러를 상속해 주겠다고 했을 정도다. 200년 전에 부자들은 작가들을 후원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책이 헌정되도록 했다. 서점과 박물관들은 인류계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어진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덕분에 가장 다채로운 소지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뉴욕 국립도서관에는 에스터와 레녹스 컬렉션이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벤자민 알트먼과 J.P. 모건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두었다.
거의 모든 교회에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넣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장식되어 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에 영원히 새기기 위해서는 집중과 반복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쁘다고 핑계를 댄다. 하지만 프랭클린 D 루스벨트보다 바쁘게 서 있을까? 그는 만났던 사람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었다. 정비공의 이름까지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루스벨트는 다리가 마비되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차를 탈 수 없었기에 크라이슬러에서 특수 자동차를 제작해 주었다. 더블의 부 체인벌린과 정비공은 자동차를 백악관으로 가져갔다. 지금 내 눈앞에는 체인벌린이 직접 써서 보내온 편지가 놓여 있다.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특수장치를 사용해 차를 다루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에게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백악관에 방문했을 당시에 대통령은 무척 즐겁고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며 편안하게 해주었고, 특히 제가 그에게 선보이고 설명해야 하는 여러 것들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며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자동차 모든 것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군중이 몰려들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버튼을 누르기만 하고 작동하고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알 수 없군요. 시간이 있다면 해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보고 싶어요. 루스벨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을 때 그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인벌린 씨, 당신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제가 고심해서 만들었던 것을 아는 라디에이터, 특수 백미러와 시계, 특수 조명, 커버, 운전석과 앉는 자리, 그의 모노그램으로 장식된 트렁크의 특수 짐 가방을 보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는 영부인 퍼킨스 노동부 장관과 비서에게 다양한 부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든 경비를 불러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지, 이 가방들을 특별히 조심해서 관리해주게. 교습을 마칠 당시에 대통령은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인벌린 씨, 연방준비 사기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했네요. 이제 업무를 보러 돌아가야겠습니다. 저는 정비관 한 명을 백악관으로 데려갔었습니다. 처음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루스벨트에게 그를 소개했지만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루스벨트는 그의 이름을 딱 한 번 들어봤을 뿐입니다. 정비공은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기에 뒤쪽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에 대통령은 정비공을 쳐다보고는 악수를 청하며 그 이름을 부른 뒤에 워싱턴에 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거칠으식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뉴욕에 갔을 때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명이 그려진 사진과 또 한 번의 도움에 감사를 전하는 짧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었는지 정말 미스터리였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호의를 얻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이름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중요하게 대한다는 인성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낯선 사람을 소개받은 우리는 대체로 몇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질 때는 이미 이름을 잊어버리고 만다. 정치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정치력이다. 유권자의 이름을 잊는다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기술은 사업과 사교 만남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이자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해야 했던 그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의 기술은 가난했다. 이름을 분명히 듣지 못한 경우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묻는 것이다. 철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그는 애써 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말해보고 그 사람의 특징, 표정 그리고 전체적인 용모와 연결지어보려고 시도를 했다. 그리고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 때는 나폴레옹은 더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다. 황제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종이의 이름을 쓰고 쳐다보며 정신을 그것에 집중하고 머릿속에 단단히 새긴 뒤에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렇게 하면 귀로 듣는 것에 대하여 눈으로도 이름을 익힐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매너는 사소한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의 규칙을 따르라. 누군가의 이름은 세상 그 어떤 단어보다도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하고 중요하게 들린다.